공부를 안 하는 투자자. 평균적인 투자자는 공부를 너무 안 한다. 하더라도 핵심에서 크게 벗어난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다. 입시생에게 효과가 있는 공부 방법으로 오답 노트라는 것이 있다. 시험에서 틀리는 부분은 자꾸 틀리게 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이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고 분석하면 향후에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된다. 주식 투자도 비슷하다.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매매 역사를 기록해서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행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지 못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여러가지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회피다. 아픈 기억과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심리적 방어 기제가 자신의 잘못과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게 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열망은 있지만 공부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고교 시절을 끝내는 대부분의 학생들과 같다. 내가 만나본 업계의 투자 전문가들 중에도 가장 단순한 곳에서부터 수리적 마인드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보았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상적인 수익을 내기 힘들고 투자 후 편안한 잠을 청하기도 힘들다. 컴퓨터에 의한 자동 매매가 점점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남들보다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사실 초보 투자자에게는 종목 선정보다 거래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고수익을 내는 복잡한 투자 기법보다 평균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단순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시장을 이기는 방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추상적인 단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내가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 말라. 그보다는 일단 시장 평균보다 좀 나은 수익률이라도 낼 수 있는 실력을 기르라. 시장의 특성을 모르고 덤비지 말라. 지난 2000년부터 12년간 우리나라 증시의 모든 상장 종목을 대상으로 낸 몇 가지 통계를 보자. 이 12년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한 MK2000 지수는 64.7% 올랐다.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상승했기에 대부분의 독자는 이 기간 중 주가가 오른 날이 내린 날보다 더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를 해보면 그 반대다. 한국 증시에서 주가는 대부분의 경우 오를 확률보다 내릴 확률이 더 크다. 하루의 주가를 놓고 보면 오른 경우가 42%, 내린 경우가 46%다. 나머지 12%는 변동이 없다. 내린 경우가 더 많지만 하루의 등락을 평균 내보면 0.05% 상승했다. 평균 오름폭이 내린 폭보다 컸기 때문에 상승 빈도는 더 낮았지만 평균 등락은 플러스가 된 것이다. 일주일간의 등락을 보면 오른 경우는 46%, 내린 경우 5105다. 평균 0.31% 상승했다. 4주간의 등락을 보면 오른 경우 46%, 내린 경우 53%다. 평균 24% 상승했다. 6개월을 보면 오른 경우 45, 내린 경우 54%다. 평균 6.67% 상승했다. 이렇게 이미 6개월 동안을 보면 내릴 흐름이 오를 확률보다 무려 9%포인트나 높다. 그런데도 6개월 평균 상승폭이 6.67였다. 단순히 생각해서 이 기간 중에 모든 종목을 사놓으면 6개월마다 6.67%씩 벌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 12년간 371%의 수익을 내고 원금이 4.7배로 불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그 기간에 그렇게 투자했다면 고작 64.7 근처의 수익을 냈을 것이다. 6개월마다 2.1%씩 수익이 난 셈이다. 6.67%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변동성 때문에 수익률이 6.67년가 아니라 2.19가 된 것이다. 그림 1은 2000년부터 12년간의 한국 증시에서 임의의 기간이 흐른 후 상승해 있을 확률을 정리한 것이다. 대체로 45-46% 언저리에 있다. 분산 투자란 단순히 나누어 사는 것이 아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한다. 실제로 한 종목을 사는 것보다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사는 것이 변동성이 작다. 비슷한 매력을 가진 종목이 여럿 있으면 한 종목을 사는 것이나 여러 종목을 사는 것이나 산술 평균 수익의 기대치는 같다. 하지만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사면 변동성이 더 작아진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산술 평균은 같은데 변동성이 더 작으면 기하 수익, 복리 수익이 더 높아 수익이 더 커진다. 이러한 분산 투자와 관련된 변동성 이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변동성이 있는데 바로 시간에 따른 변동성이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일반 투자자들도 시간에 대한 변동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 종목을 사더라도 하루에 다 사는 것보다 여러 날에 걸쳐서 쉬는 것이 변동성이 작다. 이평선을 상상해보라. 매일매일의 주가보다 이평선이 훨씬 부드럽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주식을 사는 것보다 오랫동안 나누어서 사는 것이 변동성이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평선은 최고점에 있어서는 개별 주가보다 낮고 최저점에 있어서는 개별 주가보다 높다. 개별 주가의 전체 평균과 이평선의 전체 평균은 거의 일치한다. 산술 평균 수익은 둘이 같은데 변동성은 이평선이 작다. 이런 성질이 복리 수익을 높여준다.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계량적 분석을 하려면 과거의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다. 내가 강연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데이터로 수행된 연구인데 미래에도 그런 현상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이 있다. 첫째는 일반론인데 미래의 확률은 과거의 확률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현재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엄밀히 말해서 과거의 데이터 말고는 없다. 둘째는 데이터 마이닝 분야에서의 이야기인데 과거의 데이터로 실험을 하더라도 실제 상황과 같도록 실험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래의 데이터에 대한 내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하자. 금융시장에서 확실한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밖에 없다. 경기 전망이나 수익 전망 등의 미래 데이터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미래 데이터 역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만들어낸 것이다. 미래 데이터는 많은 경우 제대로 맞지 않는다. 데이비드 드레먼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애널리스트들의 단기순이익 예측치는 평균 44%의 오차를 냈고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유명 경제학자들의 6개월 후 금리 예측치를 13년 반 동안 평균 내본 결과 27번의 예측 중 무려 20번이나 방향이 틀렸다. 그야말로 이렇게 틀리기도 힘들 정도다. 449나 다른 순익 예측치와 75%나 방향이 틀리는 금리 예측치를 사용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웬만큼 견고한 모델이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미래 예측 모델이나 예측치는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00년부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PBR1 미만인 비인기 주식의 상승률이 PBR1 이상인 인기 주식의 상승률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다. 그림 3은 2000년부터 12년간 임의의 날에 주식을 매입했을 때 PBR1을 기준으로 양쪽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후의 수익을 비교한 것이다.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인기 없는 주식들이 인기주들을 압도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그런 성질이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지난 12년간 한 해도 예외 없이 지속된 이 성질이 내년에도 지속되겠는가? 굳이 후자일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 당신은 마이클 잭슨이 일부러 죽음의 쇼를 했고 어느 날 갑자기 엘비스 프레슬리와 함께 해변에 나타날 것이라는 주간지 기사를 믿을지도 모른다. 주식시장은 과거의 데이터로 도출한 수많은 미래의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10번 중 7번만 우위가 형성된다 해도 아주 매력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야기. 10여 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실험 데이터로 핵 연료 디자인을 위한 어떤 식을 최적화하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분야의 논문들에 경험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내성 개념이 약하다는 점에 놀랐다. 과거의 데이터로 실험을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내성을 같이 테스트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연구를 하면서 어떤 기법의 2004년 수익률을 보고 싶다면 2004년까지의 데이터를 다 제공하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2003년까지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그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 그제야 2004년의 데이터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2003년 말 현장에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매년 바꾸어 나가면 과거의 데이터로 실험을 하더라도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시장 평균보다 크게 우월한 결과를 얻으면 이 프로세스가 미래에도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100% 보장은 없지만 확률을 많이 높여놓고 시작할 수는 있다. 인간의 한계. 이 대학에서 학사를 마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석사 학위를 따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박사 학위를 따면 자기만 모르는 것이 아니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저는 말이 있다. 지식 세계의 무한한 깊이를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고 인간의 한계를 빗댄 것이기도 하다. 투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금 공부해서 단기 수익을 낸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의 귀재라도 된 듯 우쭐해하고 조금 더 나가서 쓴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도무지 종잡을 수 없어 절망하고
좀 더 나가면 자신만 이런 막연함을 가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번듯한 펀드를 운영하는 유명 펀드 매니저는 편안하고 확신에 찬 투자를 할 것 같은가? 파턴 픽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30년간 연구조사와 투자 운용을 지휘한 인물이다. 미국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여러 번 선정된 바 있는 미국 투자계의 명사 중 한 사람이다. 펀드를 처음 만든 후 고객 자금을 모으기 위해 다니던 시절 그가 겪은 좌절환희, 불안감, 사람들에 대한 단상, 펀드의 첫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전날의 공포불면, 몇 년간 탁월한 성적을 낸 펀드 매니저에게 찾아오는 나태함, 그로 인한 수익률의 저조함,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한 불안으로 위장에 구멍이 났다 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그가 더 위대해진다. 덤으로 그가 교류했던 업계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과의 일화를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의 불완전함과 심리적 불안정, 투자 기술의 수준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에 의하면 1982년부터 16년간 미국 홍시에서 주식형 펀드가 21%를 점유했는데 이 기간 뮤추얼 면대의 연간 수익은 월서 5000 지수 미국 총 주식시장 지수로 대표되는 시장 수익 87%에 불과했다고 한다. 펀드는 실력으로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는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나는 이 결론을 너무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균적 실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장의 상승률을 못 따라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요즘도 이 현상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여전히 마찬가지다.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다. 나는 이 현상을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며 인덱스 펀드의 필요성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기계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말하는 데이터라고 본다.